안녕하세요. AI 빅데이터 영역경영학과 송민승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흔히 트랜스포머 논문이라고 불리는 작업입니다. 제목 그대로 attention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이 한 편이 GPT, 버트, 챗GPT까지 이어지는 현대 언어 모델의 출발점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델이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발표는 6개 섹션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RNN의 한계와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배경을 보고 백그라운드에서 CNN 기반 접근과 셀프 어텐션 개념을 정리합니다. 핵심인 모델 아키텍처에서 인코더, 디코더 전체 구조와 어텐션, 피드포워드 같은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본 뒤 Y 셀프 어텐션에서 왜 셀프 어텐션이 RNN CNN보다 좋은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앤 리절츠에서 학습 설정과 실험 결과를 보고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이전, 시퀀스 처리하면 RNN 계열, 그 중에서도 LSTM의 표준이었습니다. 번역, 언어 모델링, 어디든 RNN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RNN에는 본질적인 한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순차 처리 때문에 병렬화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두 번째를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끝나야 세 번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GPU가 코어 수천 개를 가져도 한 번에 한 단어씩만 처리하게 되니까 GPU의 병렬 연산 이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장거리 의존성 학습이 어렵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앞쪽 단어의 정보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뒤쪽까지 전달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가 점점 희석됩니다. 셋째, 메모리 제약입니다. 시퀀스 길이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서 배치 처리에 제한이 생깁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세 문제를 RNN에 완전히 빼버리고 어텐션만 사용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어텐션만으로 구조를 설계해서 시퀀스의 모든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고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해서 GPU 병렬성을 100% 활용합니다. RNN의 대안으로 바이트넷이나 컨비 S2S 같은 CNN 기반 접근법도 있었습니다. CNN은 병렬 처리는 가능했지만 다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커널이 주변 단어만 보니까 멀리 떨어진 두 단어를 연결하려면 레이어를 여러 겹 쌓아야 하고 거리에 비례해 연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단어들끼리 서로를 직접 참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시간 복잡도가 1, 즉 한 번의 연산으로 임의의 두 단어 사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이전에 배웠던 바다나무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은 다릅니다. 바다나무 어텐션은 두 시퀀스 간, 즉 디코더가 인코더를 참조하는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번역할 때 디코더가 원문의 어디를 볼지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 셀프 어텐션은 한 시퀀스 안에서 같은 문장 안에 단어끼리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The cat sat on the mat because it was tired 에서 it이 cat을 가리키는지 mat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는 식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셀프 어텐션을 핵심으로 삼아 RNN과 CNN 없이 셀프 어텐션만으로 입출력 표현을 계산하는 최초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전체 구조입니다.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인데 각각 같은 블록을 6번씩 쌓아 올렸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왼쪽 인코더에 원문 문장이 들어가서 표현이 만들어지고 오른쪽 디코더가 그 표현을 보면서 번역 문장을 한 단어씩 생성합니다. 인코더 블록 하나의 흐름을 보면 먼저 입력 단어를 벡터로 바꾸는 인풋 임패딩에 위치 정보를 더한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모든 단어가 서로를 참조해 문맥을 파악하고 애드 앤 놈을 거쳐 잔차 연결과 레이어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각 위치별로 독립적으로 정보를 가공합니다. 차원이 512에서 2048로 확장됐다가 다시 512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애드 앤 놈. 디코더는 한 단계가 더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어텐션이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인데
디코더는 단어를 순서대로 생성하니까 미래 단어를 미리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가 핵심인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여기는 Q는 디코더에서, K와 V는 인코더 출력에서 가져옵니다. 바다나 어텐션과 같은 역할입니다. 마지막에 리니어와 소프트맥스를 거쳐 단어 확률 분포를 출력합니다. 어텐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QKV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쿼리는 어떤 정보를 찾고 싶다는 질문 역할이고, 키는 나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라벨 역할입니다. 밸류는 실제로 전달할 내용입니다. 검색 엔진으로 비유하면 검색어가 Q, 문서 제목이 K, 문서 본문이 V입니다. 검색어와 제목을 비교해서 관련도를 매기고 관련도 높은 문서의 본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림 왼쪽의 흐름을 따라가면 Q와 K를 내적해서 관련도 점수를 구하고 루트 DK로 나눠 스케일링한 다음 선택적으로 마스킹을 적용하고 소프트맥스로 확률 분포를 만들고 마지막에 V와 곱해 가중합을 구합니다. 수식으로는 우측하단의 형태인데 핵심은 Q와 K의 유사도로 V들의 가중합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면 가산 어텐션과 내적 어텐션을 비교해 둔 게 있습니다. 가산은 바다나우 방식인데 탄젠트 같은 비선형 함수를 거쳐서 안정적이지만 느립니다. 내적은 트랜스포머 방식인데 그냥 행렬 곱셈이라 GPU의 극도로 최적화되어서 훨씬 빠릅니다. 트랜스포머가 내적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속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적 어텐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원이 커지면 내적 값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내적은 각 차원의 곱을 전부 더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3이면 3개를 더하고 차원이 64면 64개를 더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계가 커집니다. 값이 너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프트맥스가 한쪽에 극단적으로 몰립니다. 슬라이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스케일링 전에는 점수가 200, 100, 0처럼 크면 소프트맥스 결과가 1.0, 0.0, 0.0에 가깝게 나옵니다. 한 단어의 가중치가 전부 몰리고 나머지는 0이 되어버려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학습이 멈춥니다. 이 해결책이 루트 DK로 나누는 겁니다. DK가 64면 루트 64는 8이니까 25, 12.5, 0이 결과값이 되고 소프트맥스 결과가 0.99, 0.01, 0 정도로 적당히 분포됩니다. 기울기가 살아있어서 학습이 정상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내적의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을 한 번만 하면 정보가 한 가지 관점으로만 종합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여러 번 병렬로 수행합니다. 논문에서는 헤드를 8개 사용했고 각 헤드는 64차원씩 담당해서 8 곱하기 64는 512차원이 됩니다. 같은 입력을 8개의 서로 다른 리니어 변환으로 바꾼 뒤 각각 독립적으로 어텐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콘캣해서 마지막 리니어로 통합합니다. 슬라이드 우측 상단의 차원 변화 흐름을 보시면 512차원 입력이 들어와서 8개의 헤드에서 64차원씩 처리되고 콘캣으로 다시 512차원으로 합쳐진 뒤 마지막 리니어인 가중치를 거쳐 최종 512차원 출력이 나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쪼개냐면 헤드마다 다른 종류의 관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헤드는 주어 동사 같은 문법 관계를, 어떤 헤드는 위치 관계를, 또 어떤 헤드는 도와 캣 같은 관사 관계를 학습합니다. 단일 어텐션이었다면 한 가지 관점에 몰려 평균화되어 버렸을 정보를 멀티헤드는 다양한 관점으로 동시에 잡아냅니다. 마지막 리니어가 중요한 이유는 8개 헤드가 각자 따로 작업한 결과를 단순히 옆에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 정보들을 서로 섞어서 통합된 표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멀티헤드 어텐션 모듈이 트랜스포머 안에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인코더 셀프 어텐션, QKV가 모두 인코더에서 나옵니다. 원문의 모든 단어가 서로를 참조해서 문맥을 파악합니다. 마스킹은 없습니다. 둘째 디코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QKV가 모두 디코더에서 오는데 미래 단어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스킹해서 차단합니다. 이는 자기 회귀 속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Q는 디코더, K와 V는 인코더에서 옵니다. 디코더가 원문에 어디를 볼지 결정하는 바다나우와 같은 역할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마스킹 예시를 보시면 I am happy를 생성할 때 어텐션 점수 행렬에서 각 행이 자기 자신과 그 이전 단어까지만 보도록 미래 위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채웁니다. 소프트맥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 0이 되니까 가중치가 완전히 0이 되어서 미래 정보가 전혀 안 흘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코더의 자기 회귀적 성질을 유지합니다. 어텐션 외에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각 단어 위치마다 똑같은 신경망을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차원 변화는 512에서 2048, 그 다음 512로 중간에 4배로 확장했다가 다시 줄입니다. 어텐션이 단어들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면 FFN은 그 정보를 위치별로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인베딩은 단어를 512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인코더 입력, 디코더 입력, 출력 레이어 세 군데가 같은 가중치를 공유해서 파라미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가중치에 루트 D 모델 약 22.6을 곱해 스케일링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곱하는 이유는 인베딩 가중치는 보통 작은 분포에서 초기화되어서 벡터 크기가 0.04 정도로 작습니다. 반면 다음에 더해질 사인 코사인 위치 인코딩은 각 원소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라 인베딩보다 20배 이상 큽니다. 이대로 더하면 위치 정보가 단어 의미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루트 t 모델을 곱해서 인베딩 크기를 키우면 두 벡터의 스케일이 맞아져서 균형 있게 더해집니다. 위치 인코딩은 RNN이 없는 트랜스포머에 단어 순서 정보를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각 위치마다 사인과 코사인 조합으로 고유한 패턴을 만들어 인베딩에 더합니다. 사인 코사인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학습 파라미터가 필요 없습니다. 공식으로 즉석에서 계산하니까 모델 크기가 안 늘어납니다. 둘째, 학습 때에 보지 못한 더 긴 문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위치 인베딩과 성능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파라미터를 늘릴 이유가 없으니 사인 코사인을 선택한 겁니다. 이 표가 트랜스포머 논문의 핵심 정량적 주장입니다. 셀프 어텐션, RNN, CNN의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첫째, 레이어당 복잡도. 셀프 어텐션은 시간 복잡도가 n 곱하기 d, RNN은 n 곱하기 d 제곱입니다. 일반적인 번역 환경에서 문장 길이 n은 30에서 50 정도, 차원 d는 512로 d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n이 d보다 작은 경우엔 n제곱 곱하기 d가 n 곱하기 d제곱보다 훨씬 작아져서 셀프 어텐션이 약 10배 빠릅니다. 둘째, 순차 연산수.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셀프 어텐션은 모든 어텐션 점수를 단일 행렬 곱으로 동시에 계산하니 시간 복잡도가 1, 완전 병렬화가 됩니다. RNN은 첫 번째 히든을 만들어야 두 번째를 만들 수 있는 본질적 순차성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n, 시퀀스 길이만큼 차례로 기다려야 됩니다. GPU가 4096개 코어를 가져도 RNN은 한 번에 한 개 코어만 작동하는 셈입니다. 셀프 어텐션이 GPU 병렬성을 100%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셋째, 최대 경로 길이. 첫 번째 단어가 마지막 단어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인데 셀프 어텐션은 어떤 두 위치든 한 번에 직접 연결되니 시간 복잡도가 1, RNN은 시퀀스 길이만큼 거쳐야 하니 시간 복잡도가 n입니다. 장거리 의존성 학습에서 셀프 어텐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트랜스포머가 RNN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이제 각 성능별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 모델이 기존 앙상블을 능가했다는 점이 이 논문의 진짜 임팩트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구성 요소가 중요한지 변형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제 A, B, C, D, E를 보게 되면 각 주요 요소별로 변화시키면서 어떤 값을 가질 때 혹은 클 때, 작을 때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빅 모델이 D는 1024, H는 16, 300K 스텝으로 BLEO를 26.4까지 끌어올렸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한 일은 명확합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순환 레이어를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한 전적으로 어텐션에 기반한 최초의 시퀀스 변환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 순환이나 컨볼루션 기반 아키텍처보다 상당히 빠르게 학습이 가능했고, WMT 2014 영독 영불 번역에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진짜 이펙트는 번역 성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GPT-1이 2018년 6월에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 주에 다룰 버트가 2018년 10월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으로 등장하면서 NLP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후에 GPT-234, T5, 비전 트랜스포머, 데일리까지 NLP를 넘어 비전과 멀티모델까지 확장됐습니다. 현대 AI의 사실상 모든 대형 모델이 트랜스포머 기반입니다. 한 슬라이드로 요약하면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는 RNN, CNN 없이 셀프 어텐션만으로 시퀀스를 처리한다는 것이고, 성능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와 8개 헤드의 멀티 헤드 그리고 QKV 기반 구조이고, 주요 구성 요소는 잔철 연결과 레이어 정교, 512에서 2048로 확장한 FFN 그리고 사인 코사인 기반 위치 인코딩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